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엔비디아에서 나온 디퍼런셔블 딥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 줄여서 디프도프라는 논문입니다. 현재는 아직 아카이브에만 올라가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인 조나단 트렘블레이 씨는 엔비디아의 소속으로 계시고 로보틱스 분야에서 많은 논문을 쓰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저자분이 작성한 논문은 도프 논문이 있습니다. 목차는 논문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6DOF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는 로봇 매니플레이션이나 AR 또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6D 포즈 추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포즈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후 추정된 포즈를 바탕으로 미세하게 포즈가 조정이 되는 리파인먼트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논문은 리파인 단계에 초점을 맞춘 논문입니다. 최근에는 리파인먼트 과정에 이 렌더 앤 컴페어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3D 메쉬를 렌더링한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비교하며 포즈가 얼마나 업데이트 되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 하지만 이 방식들은 대부분 거의 논 디퍼런셔블 렌더링 방식이기 때문에 이 리파인먼트 네트워크,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로 오프라인으로 포즈가 얼마나 계산될지 이거를 학습을 시켜야만 이 포즈 업데이트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디프도프에서는 이렇게 에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를 투영한 결과가 타겟 이미지와 다름을 이런 식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런 굳이 사전에 학습된 지식 없이도 이렇게 로컬 픽셀 정보만을 가지고 포즈를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때 디퍼런셜 렌더링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겟 이미지와 이니셜 포즈로 3D 모델을 렌더링한 것을 비교를 해서 최적의 포즈를 구할 수가 있고, 이게 디퍼런셜 렌더링을 써서 엔드-투-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 있어서 이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돼서 이걸 바탕으로 리프로젝션 에러가 제일 적은 최적의 포즈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디프도프는 컬러 이미지뿐만 아니라 뎁스나 엣지, 세그멘테이션 이미지처럼 다양한 모달리티를 사용해서도 포즈를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그냥 로스텀에 이 각각의 모달리티 이미지를 비교하는 로스텀을 추가를 한다면 이 포즈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메가포즈를 타겟 논문으로 정해 메가포즈와 비교를 했는데, 이 메가포즈에서 사용된 리파인먼트 네트워크는 논 디퍼런셔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양질의 이미지로 이 리파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야 이 포즈가 얼마나 업데이트 될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단점으로 뽑자면 이 양질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고, 이 디프도프와 다른 점은 디프도프는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디퍼런셜 렌더링을 설명을 하면서 언급했던 논문이 EGHC라는 논문인데, 이 EGHC 논문은 최적의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을 구할 때 이 디퍼런셜 렌더링 방식으로 구해줬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 랜드 네트워크를 통해 나온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와 3D 모델, 그리고 이니셜 포즈, 키네마틱스를 이용해 렌더링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비교를 하면서 최적의 포즈를 구해주었고, 디프도프 논문과 다른 점은 이 논문에서는 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만 이용했다면 디프도프는 RGB나 뎁스,
등 더 다양한 모달리티를 이용해 포즈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프 도프는 인풋으로 RGB 혹은 뎁스 이미지, 그리고 3D 모델, 그리고 초기 포즈, 마스크가 필요하고, 이 초기 포즈로 이 3D 모델을 렌더링 시켜 해당 이미지에 맞는 RGB는 RGB끼리, 뎁스끼리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최적의 포즈, 리프로젝션 에러가 제일 적은 최적의 포즈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3D 모델 M을 K 인트린직으로 이니셜 포즈로 렌더링된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비교하며 리프로젝션 에러가 제일 적은 이 포즈를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이 컬러 이미지뿐만 아니라 뎁스나 엣지, 또 세그멘테이션 이미지와도 비교하고 싶다면 이렇게 로스텀에 추가를 해서 로스를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앞서 인풋에서 사용했던 마스크는 여기에 들어가서 이 로스를 계산할 때 로스가 계산되는 이미지 영역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니셜 포즈와 인풋 이미지들,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정해주고 배치와 로우 러닝 레이트, 하이 러닝 레이트의 바운드를 정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러닝 레이트 바운드를 정해주는 이유는 배치마다 이 바운드로 구성된 이 러닝 레이트에서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해서 이 배치마다 러닝 레이트를 달리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달리해주는 이유는 초기에 설정된 인풋 포즈가 에러가 크다면 하이 러닝 레이트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줘야 되고, 또 인풋 에러가 적으면 로우 러닝 레이트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줘야 돼서 이 배치마다 러닝 레이트를 달리하는 러닝 레이트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주었다고 하고,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리프로젝션 에러가 제일 적은 포즈를 최적의 포즈로 구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는 여기서는 총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호프, 티레스, YCB 비디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비교가 되는 네트워크는 이전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언급을 드렸던 메가포즈의 리파인 네트워크만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평가는 ADD, ADDS 매트릭을 이용했고, 이 알고리즘이 동작할 때 이렇게 이니셜 포즈를 줘야 하는데, 이 이니셜 포즈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에서 로테이션에서 한 축, 랜덤하게 한 축, 트랜슬레이션에서 랜덤하게 한 축을 뽑아서 각각의 그 노이즈 레벨에 따른 퍼터베이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지 노이즈 레벨이면 로테이션에서 랜덤하게 한 축을 뽑아서 1도 변형을 시키고, 트랜슬레이션에서 한 축을 뽑아서 0.1cm를 바꾸고, 미디움이면 10도 1cm, 하드면 40도 2cm 이런 식으로 퍼터베이션을 주었고, 먼저 호프 데이터셋의 결과는 이 ADD, ADDS에 따른 AUC 커브를 그린 것인데, 이 세그멘테이션을 뺀 결과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보아 RGB 이미지만큼 이 세그멘테이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 초록색 뎁스 이미지, 그리고 주황색으로 구성된 엣지를 뺐을 때 성능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테이블로 살펴보자면 전반적으로 이 인풋 에러를 상당히 많이 개선해서 디프도프를 통해 리파인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메가포즈와 비교했을 때도 그 리파인이 잘 되어서 에러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호프 데이터셋의 정성적인 평가인데, 이렇게 인풋 포즈를 이런 식으로 노이즈 레벨에 따른 에러를 줬을 때 이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에러가 커지는 것인데, 이 메가포즈에 비해서 디프도프가 성능이 리파인이 잘 되어서 에러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레스와 YCB 비디오의 정확도 평가입니다. 앞선 호프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3D 모델의 퀄리티가 좋고 이미지의 퀄리티도 좋았던 반면에,
Tres나 YCB 비디오의 경우 Tres는 그 3D 모델 퀄리티가 좋지 못하고 YCB의 경우 노이즈가 많아서 RGB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은 데이터셋에도 디프 도프를 적용했을 때 그 포즈를 잘 개선할 수 있는지, 리파인을 잘 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AUC 커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테이블로 살펴보자면 이 Tres의 3D 모델이 타겟 이미지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컬러 미스매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RGB 이미지를 빼고 세그멘테이션만을 이용해 리파인한 결과가 오히려 성능이 더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호프 데이터셋의 성능보다 확실히 그 에러가 늘어난 것으로 성능이 안 좋아졌던 것을 보면 이 3D 모델의 퀄리티가 리파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RGB 이미지 퀄리티가 제일 좋지 않았던 YCB 비디오 데이터셋의 결과가 제일 안 좋았고, 이 메가포즈를 통해 리파인한 거를 디프 도프를 통해 다시 리파인한 결과 성능이 더 좋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서 에블레이션 스터디로는 그 러닝레이트 랜더마이제이션, 그 러닝레이트 바운드를 정하고 샘플링을 할 때 이게 로우 러닝레이트가 0.0을 하이 러닝레이트가 10으로 설정을 하고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러닝레이트가 하이 쪽에 좀 하이 러닝레이트가 많이 뽑히게 돼서 이 러닝레이트 샘플링 방식을 익스포넨셜 샘플링 방식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는 인풋 에러가 작을 때는 익스포넨셜 샘플링이 결과가 좋았던 반면에 인풋 에러 그 이니셜 포즈의 에러가 클 경우는 오히려 하이 러닝 레이트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익스포넨셜로 뽑게 된 경우에 하이 러닝 레이트가 뽑히지 않아서 오히려 유니폼의 결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터레이션 수를 달리하며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50 이터레이션 이후에는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고 100 이터레이션 이후로는 성능이 대부분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크기를 달리하며 그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이미지를 10%로 줄인 경우, 예를 들어 640480이면 64 곱하기 48로 할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서 이 오브젝트가 차지하는 픽셀이 너무 적어져서 10%로 줄이고부터는 성능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리파인을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즉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초기 이니셜 포즈를 설정을 한 후에 그 이니셜 포즈와 3D 모델 키네매틱스로 그 모델들을 투영을 했을 때, 그 이니셜 포즈로 투영을 했을 때는 이런 식 왼쪽의 그림처럼 이 얼라인이 잘 안 된 이니셜 포즈였지만 디프 도프를 통해 리파인을 한 결과 얼라인이 잘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그리퍼 부분이 잘 맞지 않았던 이유는 이 3D 모델과 여기서 사용한 로봇의 그리퍼가 좀 달라서 그리퍼 부분은 잘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디프 도프는 다양한 모달리티로 로스텀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렉시블하고 또 효과적인 포즈 리파인 방법이다. 그리고 디퍼런셜 렌더링을 이용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즈 리파인의 소타 결과를 달성했다 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